자, 유형 4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야. 기본적으로 y는 y는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 표준이 완성된다 그랬지. 그럼 또 이것도 어떻게? 또 x축, y축 방향으로 적당히 평행이동시키면 또 새로운 유리함수들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옮기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평행이동시키는 요령은 이미 도형에 이동해서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또는 어떤 두 개의 유리함수를 갖다 놓고 얘를 얼마만큼 옮기면 네가 되냐 물어봐도 충분히 우리가 다룰 수 있겠죠. 그치? 설명 안 해도 풀 수 있어. 자, 근데 조금만 팁을 주자면 아까 뭐라 그러냐면 유리함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유리함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평행이동 얘기도 점근선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평행이동 시키면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똑같이 mn만큼 평행이동 되니까 심지어 모두 점근선의 교점도 mn만큼 평행이동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평행이동을 읽어내기 위해서 제일 편한 게 뭐야? 두 점을 비교하면 제일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점근선의 교점 가지고 우리가 평행이동 시키는 x축, y축 방향의 크기를 알 수 있겠다. 734번 한번 볼까? 자, y는 x-1분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원칙대로 하자면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기면 y 빼기 q,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니까 x 대신에 x-p, x 대신에 x-p 이렇게 해서 정리한 다음에 얘랑 비교하시면 pq 나오겠죠. 그치?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뭘가 틀렸다. 그냥 정근선의 교점만 찾겠다. 자, 이놈의 정근선의 교점이 얼마 되니? x 정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거니까 1. y 정근선은 1차항 계수의 비니까 1. 여기 있던 정근선의 교점이 이런 평행이동에 비해서 PQ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어떤 점을 옮겨갔다는 얘기냐? 이놈의 정근선 옮겨갔겠죠. x 정근선 얼마? 마이너스 1. y 정근선 얼마? 7. 그러면 x축 방향은 얼마큼 한 거니? 마이너스만 같고요. y축 방향은 얼마큼 한 거야? 얼마큼 한 거구나. 그지? 별 차이 안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면서 푸셔야 돼. 됐지? 자, 나머지 문제도 직접 다 풀어보시고요. 유형 많이 출제됩니다. 페이지 들어간 거. 우리는 유형 5번 보겠습니다. 5번. 실제로 많이 출제되고 실제로 많이 틀리기도 해. 어렵다기보다는 실수를 많이 해서 틀립니다. 자, 방금 어디 갔냐? 찍었네. 이 유리함수에서 이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뭐였어요? 분자에 해당되는 k의 절대값이죠. 그지? k의 절대값이 클수록 바깥으로 그려지고 작을수록 안쪽으로 그려지고 그 말은 k의 절대값이 같으면 어떡한다?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해서 그려지게 하냐. 그지? 그 말은 곡선의 생김새가 어때? 똑같아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k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치? y는 x분의 k에서 k의 절대값이 클수록 곡선은 바깥쪽으로 작을수록 안쪽으로 그려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k의 절대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둘 다 원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그려지니까 어느 사분면에 있든지 간에 곡선의 생김새는 똑같이 그려질 거라고요. 그 말은 적당한 평행이동과 대칭을 시키면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두 개 이상의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주면서 그들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겹칠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면 뭘 찾는 문제야? 결국은 분자에 해당되는 상수 k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문제지. 이해되지? 자, 그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와 얘는 뭐야? 평행이동만 시켜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 왜? k 값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근데 얘와 얘는 평행이동만 시켜서 포기할 수 있나? 없죠. 왜?
분자 해당되는 상수의 부호가 정반대잖아. 부호가 반대면 아까 어떻게 그랬냐? K가 둘 다 양수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상태에서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행이동만 시켜도 얼마든지 맞춰 나갈 수 있는데 분자가 저기 상수가 음수가 돼버리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된다? 그려지는 사분면이 달라진다고. 곡선의 휘어진 정도, 생김새는 똑같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얘를 평행이동 시켜봐 얘랑 포개지니 안 포개지니? 안 포개진다고. 그럼 얘를 얘와 포개려면 뭐가 필요해? 적당한 대칭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위아래로 뒤집든지 좌우로 뒤집든지 해서 대칭으로 시켜야지 이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니? 자, 두 유리함수를 서로 겹치기 위한 조건은 결국은 상수, 표준형으로 바꾸었을 때의 상수를 찾는 문제인데, 상수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얘가 완전히 부호까지 똑같으면 뭐만 가지고도 포기할 수 있고 평행이동만 시켜서 포기할 수 있고요.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평행이동 플러스 대칭이동까지 들어가야지만 포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나머지 여기 붙어있는 숫자들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없어요. 상수 K값을 비교하는 문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밑에 보세요. 문제를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741번 x분의 1의 그래프와 겹칠 수 있는 것을 물었는데 뭘 시켰을 때? 평행이동만 시켰을 때야. 그러면 이놈의 상수가 1이니까 니들 중에 저 상수 K 자리에 뭐가 오는 거 정확하게 1이 오는 것만 찾으시라는 얘기죠. 마이너스는 안 되고. 어떻게 돼? 표준적으로 바꿔보셔야겠죠. 그치? 바꿔보시면 자, 그래서 바꾸는 거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자, 분모랑 똑같은 거 일단 만들어. 근데 사실은 x니까 빼기 1 해주셔야겠죠. 약분되어서 플러스 1 내려갈 거고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구나. 자, 부호가 반대지. 평행이동 가지고는 포기할 수 없어. 만약에 문제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수로 있으면 얘도 다 그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니들도 다 풀어나가시면 되겠다. 자, 니도 빨리빨리 해보자. 분모랑 똑같은 거 만들자 그랬죠. 이렇게 되겠네. x-1분의 1 남고 약분돼서는 플러스를 나가니까 오? 똑같네. 평행이동만 시켜도 포기할 수 있겠다. 자, 니는 x 플러스 2가 분모 있으니까 분자에도 x 플러스 1을 만들자. 정상계수 2는 2x 플러스 4 더하기 5 되려면 더하기 1 해야겠네. 약분되어서 너는 2는 떨어지고 x 플러스 2분의 1이야. 너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720, 41, 42, 43 모두 뭐야? 평행이동만 얘기하고 있지만 자,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부호가 반대인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답으로 정하셔야겠죠. 그거 대충 봐가지고 실수하는 게 많다라고 했어요. 자, 이 똑같은 것들이 무리함수에서도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유리함수보다는 무리함수에서 더 많이 출제되긴 해. 자, 그 다음 유형 6번 유리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이야. 자, 갔다 올게. 두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밑줄을 치셔야겠죠. P, Q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인 거고요.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일인 직선의 대칭이다. 직선의 방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뿔마일인 직선입니다라고 외우셔야겠죠. 됐죠? 그럼 문제 봐.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문제가 계속 풀리라니까? 보세요. 얘기 대칭이라며. 이 유리함수가 이 직선의 대칭이라며. 이 직선은 무슨 직선이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구나. 기울기가 1인 직선이구나. 어딜 지나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점근선의 교점 얼마입니까? X점근선은 5, Y점근선은 3. 이거 지난다며.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치? 직선의 방정식은 나발이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봐. 얘가 y는 x의 대칭이라며. 뭐란 말이야? 무슨 말이지? 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지. 그럼 점근선의 교점 얼마야? 이 점근선은 3. y점근선은 k. 지난다며. 그럼 k는 3. 대입하면. 됐지? 이렇게 빨리빨리 이거 내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747번도 봐봐. 이 그래프는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며. 뭐지? 이 두 직선 보니까, 이 유리함수의 점거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누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누구나? 둘 다 점거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네? 그러면 점거선의 교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b, a니까 얘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해서 뭐야?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또는 어차피 이놈 둘 다 어딜 지난다고요? 점거선의 교점을 지나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니? 점거선의 교점 되겠죠. 두 직선의 교점 연립해서 구하면 그게 바로 우리 찾는 점거선의 교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직선을 연립해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빼기 3이다. 2x는 마이너스 x는 얼마다? x 마상 집어넣으면 y는 마1. 점거선의 교점은 얼마다? 마상, 마1입니다. BA 나오네 안 나오니? 나오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그래서 유리함수가 대칭인 점 또는 대칭인 직선을 주면은 그게 뭐야? 점근선의 교점과 관련 있는 정보들이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 됐지? 그 다음에 유형 7번 가볼까요? 132쪽에 유리함수 그래프의 성질 이건 아까 개념 설명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직접 풀어보시면 하나도 힘든 거 없습니다. 절대 틀렸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아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조금 지나갔는데 아까 우리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을 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유리함수들 얘기했었죠. 보세요. 자, y는 그러니까 뭐 포기할 수 있는 거 찾아볼게. 자, 얘는 얘랑 평행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상수계 값이 똑같으니까 평행이동 시켜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 거야. 얘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선생님 K 똑같이 있는데 왜? K가 지금 1인 거야? 1 아니야? 우리가 상수 K를 얘기할 때는 X의 개수가 얼마일 때 얘기야? 1로 맞춰진 상태에서의 분자가 상수 K가 되는 거라고요. X의 개수가 1로 맞춰진 상태에서의 K를 읽으셔야 된다고요. 유진아 그럼 어떻게 돼? 얘를 1로 맞추려면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면 되겠니? 2로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누면 X의 개수 1로 될 테니까. 그럼 분모를 2로 나눴으면 분자 똑같이 2로 나누셔야겠죠. 그러면 X 빼기 2분의 1이면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실은 이놈은 1이 아니라 K 자리에 지금 얼마가 있는가? 2분의 1이 있는 거라고요.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분자만 틱틱 뻗어가면 틀린다고 그치? 분모의 일치하는 개수도 확인하면서 맞춰 나가셔야 되겠다. 그치?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지금 또 와서 얘기한 거야.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마찬가지 문제는 또 여기서 y는 얘와 얘는 평행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1로 맞추려면 그러면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네, 그치? 이렇게 풀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못 포기한다가 아니야. 됐지? 맞춰놓고 비교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 유형 8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리함수가 지나는 4분면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자, 당연히 x분의 k는 1사분면, 3사분면 또는 2사분면, 4사분면에 깔끔하게 들어가지만 그거를 적당히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는 여러 사분면에 걸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때 특정한 사분면을 반드시 지난다? 특정한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래프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이 그래프가 K가 양수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죠. 선생님 대충 그린 개형이야. 대충 그렸단 말이지. 그럼 이쪽은 문제 없어. 대충 그랬어. 왜? 확실하게 1, 4분면을 지날 테니까. 근데 이쪽이 문제잖아. 대충 그리다 보니까 여기 2, 4분면 지나 안 지나?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죠. 왜?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여기 가까이 붙어야 되니까 2, 4분면 쪽 분명히 지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이니까 이 그래프는 분명히 4, 4분면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야? 이 3, 4분면이지. 셈이 대충 그리다 보니까 2, 4분면, 4, 4분면 사이에 3, 4분면을 살짝 지나서 그려진다고 그랬지만 내가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니? 실제 정확하게 컴퓨터로 그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3, 4분면을 안 지나죠. 그럼 이 판단을 뭘로 할 거냐? 자, 비단 유리함수뿐만 문제 아니야. 다른 함수 그래프 마찬가지야. 특정한 4분면을 지나는 조건, 지나지 않는 조건을 따질 때는 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는지 이렇게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뭘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는 한계가 있으니 아까 있잖아. 그래프를 좀 정밀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그치? X절편, Y절편 찍어보라고 그랬잖아. 그치? 특히 편한 게 어느 거냐? Y절편 보면 되겠죠. 봐봐. 만약에 X에 0을 넣어서 나오는 Y절편이 양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Y절편이 음수면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니까 3, 4분면을 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Y절편이 0이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죠. 같아도 3, 4분면 안 지나니까. 결국 특정 4분면을 따질 때는 Y절편의 양수냐 음수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야. 그러기 전에 먼저 뭐부터 보고요? 그래프 개념부터 그려보시고. 오케이? Y절편의 구호를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60번 볼까요? 이놈의 그래프가 1, 2, 3, 4분면을 모두 지난대.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표준 한번 바꿔볼까? x 플러스 1분의 3 x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해주셔야 되는 거고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 되겠다. 자, 정근선부터 그려버렸죠. x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야. y는 3이 정근선이야. 자, 그 다음에 얘가 양수냐 음수냐? 모르지. k가 양수면은 분자는 음수가 될 테니까 이렇게 그릴 거고요. k가 적당히 작은 양음수라면 여기 양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뭔지 모르겠네, 선생님.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뭐냐? 1, 2, 3 보면 못 다 지나야 되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분자가 음수라면 이렇게 지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4, 4분면은 안 지날 수도 있겠지만 4, 4분면을 지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잖아. 괜찮은데 만약에 저기 있는 마이너스 k 빼기 3이 양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지. 절대로 4, 4분면을 지날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 결국은 이놈은 양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되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일단 음수가 돼야지만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될지 이렇게 그려질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이놈의 y절편이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뭐야? 4, 4분면도 지나야 되죠. 4, 4분면도 지나려면 y절편이 뭐가 나와야 되니? 음수 나와야겠죠. 자, y절편 x에 0을 넣습니다. 여기 넣을까? x에 0 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y절편인데 그게 뭐 해야 되니? 음수여야지만 4, 4분면 지날 수 있겠네. 자, 둘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k는 0보다 크고 k는 마삼보다 크다. 풀면 얼마야? k는 마삼보다 크고 요 풀면 k는 0보다 크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만족하면 k는 얼마다? 0보다 크다가 되겠군요. 오케이? 특정 4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 조건은 그래프 먼저 그려보시고 그래프의 형태에 맞추어서 최종적으로 y절편의 구호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밑에 문제들 직접 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 부분 보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미정계수 결정이야. 이제는 거꾸로 방금은 식을 보고 유리함수의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는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의 미정계수를 찾는 거야. 자,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뭐? 정근선, 그지? 정근선. 정근선이 표시가 돼 있네. x는 2, y는 3이 정근선이고요. 그러면 정근선은 얼마야? x는 마이너스 a고 y 정근선은 c지. 이렇게 두 개 찾는 거. 마지막으로 b는 어떻게 찾아? a와 c를 구하고 나면 b는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잖아. 뭐 하는 거야? 좌표 하나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림 보면서 좌표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대입하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얼마? 0,2 대입하시면 b 구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점근선부터 확인하고 마지막은 항상 점 찾아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고요. 유형 10번 말할 가치가 없죠? 정의역 가치역 결국 뭐랑 똑같은 얘기야? 점근선과 똑같은 얘기죠? 점근선만 그려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야. 모든 함수 문제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서 x의 범위가 주어지면 그 범위에 맞게끔 잘라서 그 안에서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유리함수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만 풀어볼까요? 그래, 간만에 특파 한번 풀어보자, 그지? fx가 저렇게 줘져 있는데 2,1의 대칭이래. 승현아, 2,1이 뭘 말한다? 2,1의 대칭이라고 그랬어. 2,1이 뭘 말한다? 점근선의 교점이 2,1이라는 얘기니까 x 점근선은 2고 y 점근선이 1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x는 지금 마이너스 2고 y 점근선은 지금 a로 줘졌지. 그럼 fx는 x 플러스 c, c가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얼마? 1. x 플러스 b. 1,1을 지나니까 이거야. 지금까지 한 거네. 자, x에 1, y에 2 대입하면 1 빼기 2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b. 1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됐죠? 자,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야. 왜? 최대 최소를 물었으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3. 표준 바꿀까?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리자. 점근선 x는 2, y는 1. 음수 여기와 여기에 그러시겠다. 근데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자, 마이너스 1은 이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가 2니까 1은 여기까지 있겠다. 요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잖아. 당연히 최대값은 눈에 보이잖아. x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니? 1에서 하면 되겠지. 최대값은 f1이야. 1 집어넣으면 마일분의 마이니까 2가 되겠고요. 최소값은 제일 작은 x가 뭐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니까 플러스 3분의 4. 그치? 그래프로 그리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이런 풀 다 끝내보겠네. 끝내면 안 되는데. 자, 유형 12번.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이야기 했었어요. 안 했구나. 이렇게 좀 활용이야. 그만. 그래.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숨 좀 돌리고 있으세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한 개념을 이용하는 그냥 몸풀기 문제였으면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유리함수를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그래프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집합. 배웠지? 조건 제시법이야. A는 누구를 원수로 왔습니까? x, y라는 점을 원수로 왔습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한 설명이 기호잖아. 그 점 어떤 점이야? 요거로 만족하는 점이라고. 요거로 만족하는 점이라면은 이 위의 점이죠. 유리함수 위의 점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A라는 집합은 이 유리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 되는 거야. 모든 점들 모아놓은 거야. 유한 집합이겠어? 무한 집합이겠어? 무한 집합이지. 유리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 몇 개 있는데 무수히 많이 있잖아. 마찬가지죠? B도 점이 집합인데 이 직선 위의 점이야. 그러면 봐. 둘의 교집합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이 유리함수 위에도 있고 동시에 이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니까 이 둘의 뭘 뜻해? 교점을 뜻하겠지. 자주 나옵니다. 수능에서.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어떤 곡선 위의 점의 집합은 그 두 점 집합의 교집합은 바로 교점을 의미하고 그 교점이 공집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교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 되지. 그럼 어떻게 돼 다음부터는? 그래 봐야 되는 거지 이제. 교점 확인해야 되는데. 자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풀게. 얘 풀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로 역분되겠죠. 점근선 x 점근선은 0, y 점근선은 2. 마이너스 하니까 2, 4분면과 됐죠? 자, 이 직선 기울기가 a고 y절편 2야. 기울기는 바뀌지 A에 따라서. y절편은 안 바뀌지 2.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직선인데 교점이 어때야 된다고? 교점이 안 생겨야 된다고. 교점이. 그러면 어떻게 돼? 0,1을 딱 찍어놓고 저걸 중심으로 기울기를 변화시켜 봐야겠죠. 그쵸? 기울기 변화시킬 때는 뭐 알아서 변화시키면 돼. 변화시키면 되는데 쌤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기울기 0이 뭐야? 이거지? x축 평행한 거.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볼게. 이 상태에서 교점 생겨 안 생겨? 점근선이기 때문에 교점 안 생기지? 0 괜찮아? 자, 거기서 양수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어가겠죠? 자,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무한히 갚아려져. 그래도 교점 안 생깁니다. 아하, 그러면 일단 A는 0부터 해서 0보다 큰 쪽은 다 되는 거구나. 그 다음 볼게. 음수 가볼게. 0에서 음수 가면 살짝만 내려가도 교점 어떻게 돼? 두 개 생겨버리죠. 오케이. 언제까지? 계속 내려도 계속 교점 두 개니까 교점이 안 생길 수가 없네.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분명하거든요. 자, 당연히 유리함수의 모양은 바뀔 수 있고요. 이 직선의 형태도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직선 대신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y는 2x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2x 플러스 a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직선은? 기울기가 2로 정해져 있고요. y절편이 a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y절편 a의 변함에 따라서 그 평행 이동시켜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락 하면서 교점을 만들겠죠. 그럼 어디까지? 이 사이에서는 교점 안 생기면 괜찮아. 근데 언제 처음 교점 생기니? 접하게 되는 순간 교점이 한 개 생기고 그거보다 더 작거나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그때부터 두 개로 바뀌잖아. 그럼 나는 접할 때 A 값을 찾으면 되겠네? 자, 그럼 접할 때는 어떻게 찾을 건데? 얘들아, 이 직선이 이 유리함수와 접하게 되는 그 순간을 찾아서 그 사이를 A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 접할 때보다는 작고 여기 접할 때보다는 더 커야지 교점이 안 생기니까 접할 때 A 값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 응? 우리 머릿속에는 접한다 하면 너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정상이? 하얘지면 안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저절로 떠올라야 돼. 현아 접한다? 그치 판별식이? 여기다 둥그렇게다 판별식. 물론 이때 만들어지는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 한해서야. 교점을 구하는 2차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해서 갖다 놓고 만들면 교점이 구해지는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그게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면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 0되는 찾으셔야 돼. 자, 둘의 교점에 대한 방정식 뭐야? 쟤랑 같은 거지? x분의 2x 빼기 4가 2x 플러스 a랑 같아지는 걸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고, x를 갖다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변이항시키면 됐죠? 얘가 접하는 순간이라는 거는 판별식형이 되는 순간을 제일 찾으시면 되겠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치? 그렇게 해서 얘를 찾으시면 되겠죠. A 두 개 나오겠죠? 여기 때 A 하나, 여기 때 A 하나 두 개 나오겠죠. 그 둘 사이가 오게 찾는 교점이 안 생기는 A의 범위가 되겠죠. 자, 생긴 문제 바꾼 거야. 첫 번째 문제에 주어진 거는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고 기울기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그 한 점을 찾은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기울기를 변화시켜가면서 만나는 접근, 교점이 생기는 지점들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울기를 정해놓고 y절편을 바꾸면은 평행이동 시키라는 얘기야. 평행이 시키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고 그 사이를 만나지 않는 순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면 또 어떻게 나올까요? 직선인 y는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기울기도 바뀌어, y절편도 바뀌어. 자, 저런 직선 어떻게 다루자 그랬지? 기울기와 y절편이 동시에 바뀌는 직선은 정점을 찾으라 그랬죠.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 그럼 어떻게 찾는데?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니까 A에 대한 한 명씩 보고 A에 대해서 묶어주라고 그랬죠. Y는 A, X-2 플러스 1이야. 따라서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려면 X 얼마 돼야 되니? 2. X2가 되면 여기 0 되니까 A가 상관없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럼 Y는 뭐가 되고요? 따라서 이 직선은 항상 어디를 지나니? 2,1을 지난다. 그럼 2,1을 딱 찍어놓고요. 이걸 중심으로 이제 기울기 A를 바꿔가면서 아까처럼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 근데 뭐가 나오든 간에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서 그 주어진 직선의 형태에 따라서 직선을 변화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됐지? 자, 이 똑같은 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함수 때도 나옵니다. 무리함수 때 나오고 역시 무리함수 쪽이 더 까다롭긴 해. 다도 출제되는 것도 맞고. 자, 그 다음 유형 13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역함수야,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 자, 우리 앞에서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거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랬지? 역함수 구하는 방식은 첫 번째, 주어진 식을 잘 정리해서 x는 꼴로 바꾼다. 두 번째, 그렇게 정리된 식의 x를 y로, y를 죄다 x로 바꿔주시면 역함수 완성. 그치? 그리고 역함수의 정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고, 역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의 정역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역함수의 정역을 써줘야 된다고. 그럼 원래 함수의 치역을 찾아서 정역으로 써주셔야겠다. 자, 유리함수 역시 역함수 구하는 건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볼게. 자, y는 자, 여기 값 한번 줘볼게요. 이 상태로. 자, x는 꼴로 바꿔야 되니까 먼저 갖다 곱할게. 자, 이 분모 y에다 갖다 곱하면 axy 플러스 by. 됐지? x는 꼴로 정리해야 되니까 x 가진 거 잡으면 다 놓을게요. ay 넘으면 빼기 c x. 그 다음에 아닌 거는 넘길게. 마이너스 by 플러스 b. 마지막으로 x의 개수로 나눠주면 ay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y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x는 꼴로 정리했으니까 마지막은 x를 y로,
y를 x로 바꿔주시면 역함수 완성. 똑같아. 자, 근데 보세요. 결국 가장 일반적인 모양의 일반형을 가지고 역함수 구해냈어. 그지?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결론들은 우리가 공식처럼 활용해도 상관없겠네. 자,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다? 또 안 바뀌었어. 여기도 안 바뀌었어. 어디만 바뀌었냐? 여기만 바뀌었죠. 여기만 자리가 어떻게 됐니? 바뀌었죠. B와 C가. 그리고 뭐도 바뀌었냐? 부호도 바뀌었죠. 즉 여기와 여기의 뭐가? 부호와 자리가 바뀐다. 그러면 역함수가 되더라. 어떨 때? 일반형일 때 저렇게 바뀌더라. 됐죠? 그럼 일반일 때는 굳이 이런 과정 안 거치고 바로 공식처럼 이용하셔야 해요. 자, 그럼 표준형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y는 QMN 안 써놨구나. 아까 MS 나? 얘 역함수를 구해볼게. 야, 얘도 x는 꼴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넘어갈게. y-n은 x-n분의 k. 요거 갖다 곱하고 요거 나누면 x 빼기 m은 y-n분의 k가 될 거고, x는 y-n분의 k 더하기 m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x를 뭐로 바꾸고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역시 가장 일반적인 모양 가지고 완전히 결론이기 때문에 공식처럼 써도 상관없어. 자, 얘들아, 역함수 구해도 상수 k값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겠어? 역함수 되는 순간 어디에 대칭이야? y는 x에 대칭돼 버리지, 그래프가. 자, 대칭 됐으니까 k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안 바뀌지? 그럼 뭐만 바뀌냐? 여기만 바뀌었네. 뭐야? 이 두 개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점근선이지. 점근선의 x 앞에 y 잡으면 d 바뀐 거야. 마이너스 대칭되면서. 즉 2,3에 있던 점근선의 교점은 어디 간 거야? 마이너스 대칭되면 3,1로 가겠죠. 이 둘의 자리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 나오면 직접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 규칙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도 좋다. 777번 보시면, 자, 이놈이 서로 y는 x의 대칭이래. 무슨 말이야? 두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라는 얘기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얘의 역함수 가면 네가 되고 네 역함수 가면 네가 되는 거지. 그럼 얘의 역함수 한번 구해볼까? y는 공식, 자, 2x, 얘랑 자리와 부호를 바꾸는 거죠. x에 대해서 a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6까지 했을 때 자리와 부호를 바꾸는 거야. 그럼 이제 a가 되놓으면 뭘로 되놓으면 마이너스 1을 되놓을 거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은 플러스 6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게 바로 이거는 얘기야. 네가 되는 거지. 그러면 b는 얼마다? 6. 마이너스 1은 얼마다? 6. 됐음? 공식 써서 후딱 구해낼 수 있네. 이거 한번 우와. 781번. y는 x-1분의 ax 더하기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모두 1을 지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봐. 자, 마이너스 1,1을 리도 지나고 그 역함수 지나니까 우리 지나면 다 대입한다고 했죠, 그렇지? 여기가 1,-1,1을 지나니까 y에다 2,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역함수도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저기다 마이너스 1,1을 대입해야 되겠지. 역함수 가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지? 자, 역함수 가면 y는 x
부호와 자리를 바꾸니까 A 내려오면 뭘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로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1로 올라가면 플러스 1로 올라가겠죠. 얘도 어디를 지난다? y, 1을 지난다. 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겠죠. 둘이 연립해서 풀면 A, B 나와. 자, 근데 아마 선생님이 풀고 있어도 선생님 굳이 그렇게 연대라서 했을 거야, 그렇지? 왜? 야, 우리 역함수에서 늘 하는 게 뭐야? F 인버스 A가 B이면 FB는 A에다가 바꿔서 풀었지. 역함수 쓰기 귀찮으니까. 무슨 말이야? 역함수가 A, B를 지나면 원래 함수 어디를 지난다고요? B, A를 지난다고요. 그럼 여기 역함수가 마이, 2를 지난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는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야? 2, 마이너스를 지난다는 얘기겠죠? 그럼 역함수 안 구하고 여기다가 2,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선생님 이거 별로 아닌 건데? 아 그래도 그지? 이런 쪽으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역함수가 어디를 지난다 그러면 원래 함수는 xy 자리가 d 밖에 있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 왜? y는 x의 대칭이니까. 됐니 하나?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리함수, 함수까지 유형식 함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4번부터 유리함수를 마무리하고요. 무리함수를 기본 문제까지 개념 정리하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숙제는 당연히 136쪽 783번까지 다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됐지? 자, 이번에 우리 중간고사 보고 반성을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다들 했을 거야. 그치?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항상 보고 나면 똑같이 느끼잖아. 분명히 우리 풀어봤던 문제들인데 그치? 사실은 제대로 시험 대비하면 안 풀어본 문제가 없어. 아예 그냥 너네 엿먹이려고 어려운 문제 낸 거라고 먹을까? 그건 풀이라고 먹으면 틀렸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틀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단순한 계산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소한 착각을 통해서 그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착각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야. 그지? 내가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이유야.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 어떤 긴장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는 안 해야 정상인 거야. 실수를 했다는 얘기는 내 개념이 부족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스스로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 내가 푸는 게 풀었는데 맞았어. 근데 아니까래 맞았다고 넘어가면 어떡해? 다음 번에 더 틀릴 수 있는 거라고. 아니까라면 맞더라도 다시 답이나 또는 내 스스로 좀 더 고민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는 마셔야 되죠. 1도 의욕이 안 생긴 상태로는 마셔야 돼. 조금이라도 미심쩍게 났는데 그걸 넘긴다? 그것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시험 틀려. 저주가 저주. 내가 저주를 건다고? 진짜야. 희한하게 왜 시험은 이거 안 나오겠지 했는데 그럼 꼭 나와. 내가 귀찮아서 이거 안 나올 거야 하고 넘기면 꼭 그게 시험 나와. 그렇잖아? 그래.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라도 의욕이 안 생기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헬스를 참고하거나 쌤한테 질문을 하거나 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세요. 카톡으로 얼마든지 상시 질문 받아주잖아. 그지? 부담 없이 질문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래. 한 문제 한 문제. 알겠지?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나? 여기요.